오늘도 대세 변곡점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은 다른 말로 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이면서 급등이 예견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1선과 241선이 밀집된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야 대세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급등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세 변곡점이 나온 후에 바로 급등을 하지 않고 조정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요 맥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의 간격이 줄어들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입니다. 여기가 대세 변곡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121선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포놈이 주가를 무지 흔들어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매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법입니다. 두 번의 좋은 타점이 나옵니다. 121선을 깨고 내려간 주가가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두 타점 모두 241선을 살짝 깨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제가 주포의 성향에 대해 여러 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종목마다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놈들의 성향이 각기 다릅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왔다고 해서 주포놈이 그냥 얌전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렇게 주포놈의 흔들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후에 다시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이 흔들기에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눌림목 매매입니다. 눌렸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면 됩니다. 이 종목을 여기서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상향하는 차트이고 주포의 성향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내어 놈을 발라먹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제가 저지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저지발을 지켜주며 캔들들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포놈의 성향을 보면 이놈은 개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급등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놈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장대 양봉이 7개 정도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스윙 매매는 주포놈과의 머리싸움입니다. 놈의 성향을 알아야 제대로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이놈은 급등 후에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급등을 시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아무 생각 없이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놈과 끊임없이 머리싸움을 해야 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출현 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주포가 손을 놓고 있지만 살짝 핸들링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놈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다시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다면 여기서 주가는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와야 합니다. 앞 구간에서 급락이 나온 것처럼 주가가 쭉 빠져야 합니다. 확실하게 앞 구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등장한 캔들이 바로 전 음봉 두 개를 한 방에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갭으로 날아갔네요. 스윙 매매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타점을 잡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감각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이 감각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대세 변곡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인지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오빠 캔들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반복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감각을 나도 모르게 터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목도 1시간 정도면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시황과 업황 분석, 종목 자체의 기본적 분석, 모멘텀 분석, 차트 분석 등을 통해 주가의 다음 향방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90% 정도의 확률로 정확하게 그 종목의 향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시장 주도주의 경우 시황에 따라 그 종목의 주가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시장 주도주 매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주식시장에는 불문율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찾아 투자하라. 이 매매 방식도 트레이더들이 아주 애용하는 매매법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 흐름을 역행하여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혹은 대세 변곡점을 통과하여 우상향하는 종목의 차트에서 눌림이 나올 때 매수하는 방식도 아주 훌륭한 매매법입니다. 두 매매법이 맥락은 같습니다. 즉, 추세 추종의 원칙에 따른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 변곡점을 통과하고 우상향하고 있기에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만 잘 찾아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전 주가의 흐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한 것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점을 찾아내는 수련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딱 1년만 연습하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자리들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내는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전에서 꾸준히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그 결과물을 매매일지에 잘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갭상승 이후 주가가 조정을 보이지 않고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생긴 저항 라인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다른 선들은 다 지우고 주요 저지바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다음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 나올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사실 극명하게 이야기하면 확률은 반반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면 주가는 밑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포의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갭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놓고 이틀 동안 주포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주포의 핸들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상승을 했습니다. 주포가 저점 매집으로 돌아설 의도였다면 주가가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주가가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주포는 여기서 더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과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특히 오늘 음봉이 이전 양봉을 잡아먹는 큰언니 캔들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저지바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디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보아도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 저지바를 하나씩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포놈은 여기서부터 이미 착정을 했습니다. 눌림에서 반등할 때부터 주포는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적산병입니다. 제가 새로운 매매법을 또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일명 적산병 매매법입니다. 일종의 캔들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산병은 양봉이 3개가 연속적으로 뜬 자리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음봉이 없이 양봉이 3개가 연속적으로 출현을 하면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 적산병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양봉의 몸통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적산병 이후 주가가 급등할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적산병 패턴만 찾아다니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적산병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매수 타점을 잡아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은 여기입니다. 골든크로스 지점입니다. 이후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2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진짜 대세 변곡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적산병이 뜬 자리입니다. 보조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가 중심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MACD가 영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RMI가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OBV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제가 보조지표 하나만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가지 보조지표에서 이 자리가 황금 타점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합창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찾아낼 줄 알아야 스윙 매매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빨리 친구한테 전화해서 구라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일단 큰 오빠 캔들이 하나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 추가 급등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에서 고점을 크게 깨지 않고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추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부분은 상황이 다릅니다. 장대 양봉 고점이 크게 깨진 자리입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자비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상승분을 다 갉아먹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이 나왔나요? 반딧대거지가 아직 계속 출현을 합니다. 보조지표들에서도 아직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또 저지발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눌림을 줄 때 타점을 잡을 것인지 공격적으로 돌파를 할 때 타점을 잡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해도 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항시 돌파보다는 눌림입니다.
하지만 눌림 없이 바로 치고 가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감을 잡아야 합니다. 만일 조정이 나온다면 장대 양봉의 몸통을 깨는 음봉이 등장해야 합니다. 반면 지금 이 상황은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고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이 부분도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도세에 매수세가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따라붙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대 양봉 출현 후 다음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조정이 나올지 바로 치고 갈지를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급등에 조짐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타점을 잡아라. 오늘 제가 대세 변곡점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적산병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대 양봉 후의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따라 붙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 매매법은 다른 말로 하면 급등주 따라잡기입니다. 급등이 나오는 초입을 놓치지 말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런 자리를 찾아주는 검색식을 만드는 것이 제 수건입니다. 이것만 완성이 되면 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골로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골에 내려가서도 강의 영상은 계속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개인적인 일로 바쁘기도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역사소설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토리라인을 짜고 틈틈이 글을 써왔는데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골에 내려가든 그렇지 않든 불개미 군단 유튜브는 계속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총체적인 일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차근차근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일단 카페 운영자가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헌신적으로 이 일에 전념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도 괜찮습니다. 카페 운영은 저랑 같이 하면 됩니다. 자료나 데이터는 제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카페 운영에 노하우만 있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초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야 스윙 매매로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적산병, 장대 양봉 고점에서 등장한 도지 캔들, 대세 변곡점에서 급등을 알리는 신호들. 이런 거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셔야 다음에 이런 자리가 나올 때 망설이지 않고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급등주 매매법의 또 하나의 단서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윗꼬리가 긴 캔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 거래량입니다. 이전 고점이 만들어질 때 발생한 거래량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코스닥 시가총액 47위의 지주회사입니다. 다방면에서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자회사들의 실적과 영업이익 혹은 사업 전망 등등을 공부해 두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차트상에서는 분명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 즉 주가가 급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수많은 차트를 돌려보면서 어느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는가를 연구해보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럼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삭엔지니어링입니다. 당장의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나 올해 성장성이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상당히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41선 돌파가 나온 자리들입니다. 하지만 치고 가는 힘이 부족하여 잠깐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크로스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고 가는 힘부터가 다릅니다. 이럴 때 눈치를 채야 합니다. 전에 없던 상승 각도를 보이며 힘있게 치고 갈 때, 아, 대세 변곡점이구나 라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지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지바 2개를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하였고 오늘 캔들 모양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캔들입니다. 이제 대세 변곡점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기에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거래량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대세 변곡점입니다. 눌림에서 타점 잡는 연습을 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니셈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여기입니다. 하지만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에 힘이 딸려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전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고 돌파에 성공했지만 최고점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N솔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면서 동시에 대세의 변곡점입니다. 두 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후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반등하는 힘이 좋다는 것을 상승 각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아주 좋습니다. 121선을 돌파하였고 241선을 돌파하는 데는 오늘 실패하였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에 241선 돌파가 나오더라도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황금 타점이 될 것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성크린텍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대세 변곡점입니다. 두 선이 거의 맞붙기 직전입니다. 힘이 응축되고 폭발하는 자리입니다. 캔들들이 3중 바닥, 아니 4중 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힘을 모으는 중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동나비엔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로 한번 소개를 한 종목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한성크린텍도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각각에 대한 종목 공부는 심도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두 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힘을 응축하지 못했기에 더 치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선이 거의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위에 돌파해야 할 저항 라인들이 많기에 쌍바닥을 그리며 힘을 다진 후에 저항 라인들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종목들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입니다. 시황에 딱 맞는 종목들입니다. HAVC란 키워드나
냉각 관련주란 키워드를 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종목 공부도 철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